동화처럼 예쁜 작은 마을을 산책하며 지난 추억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늘 동동거리며 사는 삶을 조금씩 내려놓고 자연의 순리대로 욕심 없이 해맑게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봄처럼 포근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꽃처럼 향기로운 인연으로 서로를 감싸 안으며 행복한 하루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황가람입니다. 나는 반딧불.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은 노래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이 노래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역주행인데요. 이 노래는 힘들게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오늘 오프닝 곡으로 선정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상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였는데요. 재능 신앙송 세종시 지회로부터
시 콘서트에 출연해달라는 섭외를 받고 출연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낭송가님들이라 시를 보는 눈들이 예리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내내 긴장을 하고 보냈는데요. 그러나 분위기는 참 따스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를 쓰는 시인이나 그 시를 낭송하는 낭송가들이나 모두 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라 속 깊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시토크 시간을 보내며 제 시의 바탕이 되는 시심을 내 스스로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를 쓸 때 다양한 감성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가슴 짜릿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끈 달아오르는 부끄러움이 얼굴 가득 피어오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아련한 그리운 추억이 나도 모르게 한숨에 나기도 하더군요. 내 시를 누군가 읽어주며 그 시를 다시 기억해보는 일이 이렇게 가슴 따뜻하고 행복한 일인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재능시낭송의 세종시 지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참 좋은 경험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 시를 낭송 전문가가 낭송하고 시를 쓰게 된 동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쩌면 발가벗겨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결코 불쾌하거나 어색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 시 소개는 엄기창 시인님의 시집 당신의 아픈 날을 감싸주라고 속의 시를 읽으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엄기창 시인은 원로 시인으로 오랫동안 시를 써오고 있는 시인이신데요. 시집으로는 이번 이 시집이 6번째 시집입니다. 시조집도 2권을 출간하셨네요. 자, 엄기창 시인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를 읽기 전에 시인의 말을 한번 읽어보고 어떤 마음으로 이번 시집을 발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말.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시. 참으로 추운 세상이다. 코로나 때문에 춥고 서로 물어뜯기만 하는 정치판 때문에 춥고 세상 돌아가는 인심 때문에 춥다. 남극의 펭귄은 허들링을 통해 모진 겨울을 견딘다고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고 끌어안아 주는 미덕이 있어야 살만한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있노라면 모두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서로를 추위 쪽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런 세상에 따뜻한 이야기들을 모아 시집 한 권 내놓는다. 내 시가 모닥불처럼 활활 타올라 이 세상을 따뜻하게 데워줬으면 좋겠다. 내 시 한 편 읽고 좋은 일 하나 생기고 2편 읽고는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시처럼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피워 사람의 향기가 온 세상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2023년 7월 엄기창 이렇게 쓰셨습니다. 시인의 말을 입안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되짚어 생각해 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네요. 자, 시집을 살펴보니 1부 꽃 한 송이의 기적, 2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이름, 3부 사랑하며 이별하며, 4부 내려갈 때 보았네. 이렇게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시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는 꽃이 피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 엄기창. 3월이 오면 우리가 할 일은 비둘기 맨발에 꽃신을 신겨주는 일이다. 얼마나 추운 것들이 많은 세상이냐. 우리가 봄 햇살 같이 다가가 꽁꽁 언 가슴마다 불씨 하나 지펴준다면, 그리하여 빙산처럼 단단한 슬픔에 금 하나라도 가게 할 수 있다면, 눈물 맑은 노래들이 피어올라서 이 추운 세상을 데워주겠지. 주위를 돌아보며 사는 일들은 꽃이 피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 그렇죠. 참 우리가 살면서, 사람으로서 살면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는 거, 이런 거가 바로
꽃이 피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시를 읽어봤습니다. 비둘기의 맨발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추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 역시 엄기창 시인님의 따뜻한 마음씨가 고스란히 돋보이는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꽃 한 송이의 기적 읽어보겠습니다. 꽃 한 송이의 기적, 엄기창. 산수유꽃이 피었습니다. 세상의 겨울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마을에 당신이 보내준 작은 온정처럼 저 연약한 꽃 한 송이 무엇을 만든 것일까요? 눈보라로 덮여 있던 사람들의 가슴은 더 이상 춥지 않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꽁꽁 닫혀 있던 문들도 서로를 향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몸의 어둠인 듯 막막하던 뜰악에 편지에 담아 전한 당신의 미소처럼 산수유꽃 한 송이 세상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산수유꽃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게 피는 꽃들이 세상을 얼마나 말끔하게 아름답게 따뜻하게 하는지 꽃을 통해서 시인님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산수유꽃 한 송이가 세상을 밝게 환하게 밝히는 그런 모습 상상해 보시면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서 꽃이라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꽃으로 이어서 계속 연결하게 되네요. 꽃은 그만큼 우리하고 친숙하고 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꽃, 엄기창.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세상을 환하게 한다. 쓰르라미 울음으로 저물어가는 여름의 황혼 무렵 지담한 능소와 가지 끝에 피어난 저 진 주황빛 간절한 말 한마디, 바람의 골짜기에 향기로운 웃음을 전하면서 너는 사랑을 잃은 친구의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해준다. 보라, 깨어진 사금파리처럼 남의 살 찢으려고 나를 세우는 것들, 널린 세상에 벌나비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 안고 젖을 물리듯 자장가 불러주는 세상의 어머니여, 내 생에서는 잠시라도 너처럼 한 송이 꽃으로 피고 싶다. 네, 꽃 한 송이가 어머니가 젖을 물리듯 자장가 불러주는 그런 어머니의 포근함, 따뜻함, 넓은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님은 내 생에서는 잠시라도 너처럼 꽃 한 송이로 피고 싶다고 하십니다. 참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 마음씨인지 알 수 있겠죠? 읽어드린 시들이 전부 꽃과 연결된 시들인데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착하지 않은 분 없습니다. 엄기창 시인님도 선한 인상에 잔잔한 미소가 늘 아름답고 평안한 시인이시지요. 자, 이어서 보는 시는 가을 파편 한번 읽어볼까요? 봄이 돼서 한참 꽃이 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가을 파편으로 갑자기 넘어가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는 그렇게 시공간을 넘나드는 매력이 또 있습니다. 가을의 파편, 엄기창. 조그만 은행잎엔 오롯이 가을이 담겨 있다. 속삭이는 햇살과 나른한 눈빛, 포근히 안아주는 고향의 마음. 나는 가을이 가장 눈부시게 내려앉은 은행잎 한 잎 마당에 깔고 세상에 반짝이는 모든 슬픔들 널어 말린다. 꽃처럼 떨어진 젊음들과 레일에 깔린 비명, 노릇노릇 향기롭게 말라갈 때쯤 아, 세상의 눈물들아 이젠 모두 가자고 나비처럼 모여 팔랑대는 가을의 파편. 은행잎 한 잎을 마당에 깔고 세상의 모든 그런 반짝이는 슬픔들을 널어 말리고 싶은, 다 따뜻하게 보듬고 싶은 그런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시 같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에 읽어드릴 시는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남을 때 아름답다라는 시가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남을 때 아름답다. 엄기창. 가을은 오래 묵혀두었던 그리움을 꺼내보게 하는 계절. 은행잎 바다 내려앉은 노란 그리움에 같이 물들다 보면 서랍 속에 넣어둔 편지를 읽게 된다. 그리움은 나비이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갈바람 한 줌에도 가볍게 날아오르는 그리움의 군무. 진정한 그리움은 너에게 닿지 못한다. 간절함의 무게로 떨어져 다시 흙이 된다. 흘러간 사랑은 흙이 묻은 채 그냥 놓아두어라.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남을 때 가장 아름답다. 그렇죠.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남을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참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읽어볼까요? 어머니라는 이름. 엄기창.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이름은 어머니다. 쪽진 머리 아주 까리 기름 발라서 곱게 빗고 하얀 옥양목 치마 저고리가 백목령 같던 어머니다. 찔레꽃 필 무렵 보릿고개에 식구들 모두 점심을 굶을 때에도 책보를 펼쳐보면 보리 누룽지 몰래 숨겨 싸주신 어머니다. 자식이 앞길을 빌어준다고 찬소리 내리는 가을 달밤에 장독대 앞에서 손 모아 빌고 있다가 하루 종일 콜록대던 어머니다. 타양에서 서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고향의 품으로 달려가고 싶을 때마다 된장찌개 냄새처럼 제일 먼저 다가오던 어머니, 어머니. 부를수록 그리워지는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운 이름이 바로 어머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인 겁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하신 엄기창 시인이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바람의 노래.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기회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돌아가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겨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엄기창 시인의 시집 당신의 아픈 날을 감싸주라고 라는 시집 속의 시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동무소나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무소나무 엄기창. 나이테를 얼마나 헤집어야만 어머니 꾸중소리 거기 있을까. 고이 가까운 날 문득 그 나이테 언저리 그리워져 고향집에 찾아갔다. 와락 껴안아도 말 한마디 없는 웃음마저 아주 드문 무심한 놈. 그래도 벼랑 끝에 서서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에 출렁거릴 때 제일 먼저 손을 잡아주던 친구. 꾸중하는 사람 하나 없어 매운 꾸중 소리 더욱 그리운 날. 회초리 삼아 소나무 가지 마음으로 끌어안으면 내 스스로 꾸짖으라고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 한결같은 초록으로 말하고 있다. 동무소나무는 기억 속에 나이테 속에 까마득하게 감춰져 있는 그리움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아닌가. 그러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동물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느낌이 잔잔하게 와 닿는데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색하네요. 그냥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아픈 손가락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의 시인지 궁금해지는 그런 시입니다. 아픈 손가락 엄기창. 5월은 초록빛 목소리로 온다. 스승의 날이 가까워 오면 반짝반짝 빛나는 목소리들이 나를 찾아오지만 진짜 찾고 싶은 이름 하나 자폐증을 앓고 있던 화철이 제 이름도 쓰지 못하고 노래도 제대로 부르는 것 없었지만 어느 가을날 풀꽃 가슴에 달아주면서 선생님 진짜 좋아요. 어떤 노래보다 듣기 좋던 노래. 세월의 강 너머에서 가시로 찔러
언제나 피 흘리는 아픈 손가락. 네, 엄기창 시인님은 교육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아픈 손가락 같은 제자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시 속에서도 있듯이 자폐증을 앓고 있던 아이가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노래도 제대로 부르는 게 없는데 어느 날 선생님 가슴에 꽃을 달아주면서 풀꽃을 달아주면서 선생님 진짜 좋아요 했을 때 그 이야기, 그 말이 어떤 노래보다 듣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랫도록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제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보는 시는 보리밭에서라는 시인데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대전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리밭에서 엄기창. 지난 가을 파종하는 걸 보았는데 어느새 내 키보다 훅 자라버린 보리. 졸업 30주년 행사장에서 온통 초록들이 어깨동무로 서 있는 싱싱한 보리밭을 보았다. 저마다 달고 있는 이삭들이 햇빛보다 찬란하다. 내 품을 떠나 30년 동안 겨울 속에서 싹을 틔워 폭풍우 견디면서 더욱 강해진 너희들 보람 얼마나 값진 것이냐. 나구성 등치만큼 우람해진 너희들 꿈을 안아주면서 나는 너무 기뻐서 자꾸만 눈물이 난다. 대전고 제자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던 그런 애기 보리인 줄만 알았는데 졸업하고 나서 30년 후에 만난 그 제자들이 어느새 나구성만큼 등치가 커지고 우람해진 모습들로 앞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해했을까 하는 느낌이 저도 듭니다. 제가 마치 그 앞에 있는 선생님 같이 느껴지네요. 참, 자, 좋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대청호 한번 읽어볼까요? 대청호, 엄기창. 그 자리에 가면 언제나 내가 있어서 좋다. 초파일 무렵 긴 가뭄으로 사랑이 목마를 때 연초록 산 하늘 보듬어 안고 누이나 어머니 같이 거기 있기만 해도 좋다. 내 삶의 옥타브가 너무도 길고 지루할 때 작은 물결 파랑을 일으켜 언제나 내 아픔을 닦는 노래요. 나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삶의 상처를 달래주는 내 노래의 향기를 마신다. 대청호에 가면 시들했던 내 삶이 연꽃처럼 환하게 피어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묻고 떠난 사람들의 고향 이야기가 밤이면 별처럼 반짝이는 곳. 젖을수록 뜨거워지는 내 마음의 저녁 놀로 내일이 내 삶의 모닥불을 피운다. 네, 대청호는 저도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제가 많이 활동하는 구역이 대청호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그 물빛을 굉장히 저도 사랑하고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저도 무척 아끼고 좋아합니다. 제가 한동안 마음이 울적하거나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 그런 어떤 마음이 올라올 때면 늘 찾곤 했던 곳이 대청호였습니다. 가서 물빛을 바라보며 호반을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잔잔해지고 울렁이던 그런 그리움은 예쁜 사랑으로 다시 마음속에 차분하게 저장되곤 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 특히 좋아하는 곳이 대청호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요. 환경교육과 숲생태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뜩이나 좀 모자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때 물사랑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물사랑이 제 활동의 버팀목, 근간이 되었더랬습니다. 참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달빛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빛 기도, 엄기창. 마곡사 부처님께 108배하고 돌아온 저녁, 부처님 입가의 미소처럼 초승달 따라왔네.
그대 빗장 지른 가슴에 달빛 한 가닥 스치거든 마음의 문 살짝 열어달라는 달빛 기도인 줄 아소서. 네, 비교적 짧은 시인데 그 시 속에 담겨있는 시인의 마음, 넓고 따뜻한 마음은 하해와 같습니다. 달빛 기도인 줄 아소서. 마침 제가 기도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엄기창, 사랑을 한다는 것은 설렘의 등에 불 하나 켜는 것이다. 꽃잎 떨어지는 것도 낙엽이 뒹구는 것도 무심히 눈 내리는 것마저 왜 이리 가슴 떨리게 하는 것이냐. 내 안에 너를 그려넣는 붓질 한 번에 무채색 내 인생이 환희의 꽃밭으로 환하게 타오르는 것 아니냐. 사랑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 하나 뜨는 것이다. 요즘에 흔하게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해 뭐 이렇게 많은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진정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아는 사람 드물죠. 드무는 게 아니라 저는 아예 없다고 봅니다. 자기 기준에 맞는 자기만의 사랑이 있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잠시 쉬면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장윤정이 부릅니다. 초혼.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눈물 속에 난 그리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해.
행복할 테니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엄기창 시인의 시집 당신의 아픈 날을 감싸주라고 소개시를 골라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당신의 아픈 날을 감싸주라고 읽어드립니다. 이 시는 시집의 제호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아픈 날을 감싸주라고. 엄기창. 귀뚜라미 소리가 깨워서 문득 눈을 떴습니다. 시간의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와 당신의 잠든 얼굴에 눈물을 떨구게 합니다. 영혼은 아이 때로 돌아갔지만 자글자글 주름에 멍투성이 수선화 같은 당신. 꽃피던 날에는 당신의 아픔을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겨릅대처럼 바싹 마른 다리에 이불을 덮어주면서 당신의 아픈 날을 감싸주라고 내가 태어났나 봅니다. 이 시는 사모님에 대한 그런 아픔을 생각하면서 쓴 시일까요? 아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마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그런 눈길은 참 얼마나 아릿하고 아픔이 묻어날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둘이라서 다행이다 라는 시입니다. 둘이라서 다행이다. 엄기창. 유등천변을 걷다가 두루미끼리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둘이라서 다행이다. 만일 한 마리만 있었다면 들고 있는 한 다리가 얼마나 외로웠을 것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숲과 멀리 구름을 이고 있는 산들의 침묵, 부리 끝에 걸치고 있는 노을이 얼마나 쓸쓸했을 것인가. 가끔은 내 코 고는 소리마저 노랫소리 담아 잠든다는 아내와 아내의 칼도마 소리만 들어도 집안이 아늑해지는 나. 둘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아침 저녁 밥을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내 긴 인생 고개엔 겨울 바람만 몰아쳤을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랑한다는 말은 전혀 아낄 일이 아니다. 무심코 넘어오는 큰 소리는 상추에 싼 밥처럼 꿀꺽 삼킬 일이다. 저기 산 너머로 황혼이 가까워지는데 남은 삶은 꽃길만 걸어가자. 생각만 해도 웃음이 피는 손잡고 걸어갈 사람 하나 있어서 다행이다. 사모님과의 두 분의 사랑 따뜻한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참 행복이겠죠. 서로 의지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어서 볼 시는 5월이라는 시입니다. 5월. 엄기창. 아이들 웃음소리가 잎합꽃을 피우고 있다. 리모델링된 거리로 도소산 뻐꾸기 소리 내려오면 주문처럼 조롱조롱 피어나는 황홀한 예감. 오래 닫혀있던 그 사람 마음의 창이 열릴까. 네, 5월은 봄이죠.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는 5월입니다. 많은 꽃들이 피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요. 그런 봄이 오면, 5월이 오면 오래전에 닫혀있던 그 사람의 마음에 창이 열릴까 하는 그런 기대 섞인 기대감. 참 좋습니다. 다음 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을길 한번 볼까요? 가을길. 엄기창. 봄, 여름 아름답게 걸어온 사람은 쑥부쟁이 꽃 모여서 피어있는 의미를 안다. 연보랏빛 기다림이 불 밝히고 있으니 가을이다. 아픈 가슴 이야기도 반짝반짝 빛나니 가을이다. 사랑도 한 박 익으면 떨어지는 것을 끝나지 않는 잔치 어디 있으랴. 나뭇잎들 색색으로 물들어
결별을 준비하는 가을길을 걸으면 기다림도 때로는 행복임을 안다. 자, 섬이라는 시 이어서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섬, 엄기창. 봄비 그치면 뚝길 위에 섬 하나 지어놓고 그 섬에 갇혀보자. 민들레 꽃대 위에 그대 얼굴 피워놓고 때로는 함께 걷는 일보다 혼자 그리워하는 일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자. 그 섬에는 눈물 같은 것은 살게 하지 말자. 사랑하는 사람의 눈웃음 같은 따뜻한 것들만 가득 살게 하자. 저도 그런 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섬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섬 가꾸면서 살면 참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 한 편 더 봅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다. 읽어볼게요.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다. 엄기창.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구름 끼는 일처럼 무심해진 세월이지만 비 오는 날엔 대전역에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별을 하고 싶다. 눈물보다는 웃음을 더 많이 보여주리. 미워하기보다는 행복을 빌어주면서 그리움으로 가꾸면 이별도 꽃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리. 보내고 돌아서면 온 세상 빗물이 모여 내 가슴 온통 눈물바다가 될지라도 꽃이 흔들리는 것처럼 손 흔드는 그런 이별을 하고 싶다. 예, 누구나 꿈꾸는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진성이 부릅니다. 울 엄마. 울 엄마 날라 걱정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논가에 있을 맺히네. 어리거리 가진 것 없었던 버리 말로만 한숨 들였네. 어리버리 수많은 나를 흥얼이 가슴에 한만 들였네.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어리버리 가진 것 없었던 버리 말로만 한숨 들였네. 어리버리 수많은 나를 흥얼이 가슴에 한만 들였네.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어리거리 가진 것 없었던 버리 말로만 한숨 들였네. 어리버리 수많은 나를 흥얼이 가슴에 한만 들였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엄기창 시인의 시집 당신의 아픈 날을 감싸주라고 속에 있는 시를 하나하나 눈에 띄는 시들로 골라서 읽어드리면서 같이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는 나이의 빛깔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의 빛깔, 엄기창. 나이는 마음이다. 스물이라 생각하면 가슴에서 풀잎의 휘파람 소리가 나다가도 이른이라 생각하면 은행잎 노란 가을이 내려앉는다. 이른이라도 스물처럼 살자. 언제나 봄의 빛깔로 살아가자. 저도 이렇게 나이에 무관심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나이를 퍼뜩 느끼게 되고 나면 괜히 마음이 싸해지고 저릿하게 느껴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스물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언제나 봄의 빛깔로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보는 시는 내려가는 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 엄기창. 인생길 내려가다가 길가 풀밭에 편하게 앉아 풀꽃들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서두를 일이 없어서 참 좋다. 올라가는 길에는 왜 못 들었을까? 바람에 나부끼는 작은 생명들의 속삭임. 올라가는 길에서는 왜 못 보았을까? 반겨주는 것들의 저 반짝이는 눈웃음. 아지랑이 봄날에는 투명한 게 없었지. 서둘러 올라가 하늘 곁에 서고 싶었지. 모든 걸 내려놓고 앉은 후에야 아름다운 것 아름답게 보고 듣는 눈 귀가 열려 노을에 물들면 노을이 되고 가을에 물들면 가을이 된다. 네, 젊었을 때는 참 열심히 살고 앞을 보고 위를 보고 사느라고 사실 이런 여유는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에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 여유로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엄기창 시인의 시를 읽으며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인생 무상의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들도 있고 무겁게 가지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으며 살아온 인생을 조용히 정리하는 느낌의 시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겪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 일렁이는 회한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는 인간인 거죠. 이제 봄 빛깔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어김없이 가고 오는데요.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시를 쓰고 읽으며 스스로를 추스르고 달래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보고픈 사람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시를 읽으며 달래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최진혁 달려가 널 안고 싶어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대를 만난 후에 사랑을 알았고 그대를 만난 후에 이별을 배웠죠. 그대 없는 내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난 그냥 하염없이 또 하늘만 봐